식으로 이런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어, 이, 뭐죠? x의 4승이면 4x의 세제곱 플러스, 뭐죠? 9x의 제곱 플러스, ln x는 x분의 1이라 했으니까 x분의 1 더하기 expx는 그냥 그대로 나온다 했으니까 ex. 그래서 이제 구하는 걸 제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공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거 뭐 알 필요도 짜들어 없는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 뭐 그럴듯한 거 하나 들고 와가지고 한번 그 웹페이지에 가가지고 한번 집어넣어서 답이 뭐 나오는지는 한번 체크해 봐요. 그리고 혹시 본인이 요 공식 이용해가지고 하나 손으로 풀 수 있잖아. 푸는 거하고 그 웹페이지에 있는 답하고 같는지 한번 체크해보면 아, 내 손으로 풀 수 있고 공식만 누가 나한테 주어진다면 그죠? 그 정도면 난 되는 것 같아요. 미분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다. 예. 오케이. 뭐 시간이 끝난 거예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어, 이건 뭐지? 아, 미분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예. 미분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델타 x만큼 바뀌었을 때의 이 기울기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하고 그 두 점의 기울기를 그 델타 x를 0으로 보냈을 때의 값이었는데 자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지금 요 점에서의 그 접점이 생겨 안 생겨요? 이게 지금 꺾여 있잖아. 꺾여 있으면 접점이란 게 없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기울기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두 기울기가 같지가 않아. 왼쪽과 오른쪽이. 그지? 그러면 이거는 미분 불가능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거죠. 요 케이스는 뭐예요? 요 점에서 요 x에서 지금 값을 두 개를 가져. 그러면 왼쪽에서는 요게 접선의 기울기 끄고 오른쪽에서는 요게 접선의 기울기니까 두 기울기 같지 않아. 그러면 이것도 미분 불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개념은 이미 한 적 있어. 고등학교 때 배운 적 있지. 그지? 끝났네. 어, 그래서 이제 미분의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리뷰를 했고요. 그죠? 어, 5분 쉬고, 5분 쉬면 10시 5분이네. 10시 10분이네. 10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0시 1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0시 15분이 되면 저는 아마 그 C2 본드의 강의를 다 끝을 낼 건데 10시 반까지. 혹시 뭐 다른 수업 때문에 그 나가 보셔야 되는 분은 나가셔도 되고 아니면 30분까지 끝까지 하시고 그다음 나가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자, 두 번째 토픽은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야기 하겠어요? 듀레이션 이야기 하겠죠. 어, 그 채권을 보고 고정 수익 정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fixed income instrument라고 이야기 해놓고 그다음 뭐예요? 이, 이 A 시리즈 오브 캐시 페이먼트 현금을 시리즈 준다. 뭐냐면 CF1, CFN만큼 준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CF1부터 만기 전까지는 뭐예요? 2표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어, 이 저 원금하고 2표를 갖추는 거. 그러니까 이건 무슨 채권이에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채권으로 이표채, 그지? 이표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그 지금 이표채 같은 스타일을 보고 아니면 할인세 같은 스타일을 보고 픽스드 인컴 인스트루먼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채권을 채권이라고 이런 것들을 채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그다음에 캐시플로우가 넌네가티브한 쿠폰을 주는 이표를 주는 걸 보고 이제 이표채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에 리뎀션 밸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액면 또는 뭐야? 이저 원금하고 액면하고 그다음 뭐죠? 쿠폰하고 더해서 맨 마지막 날 주는 거죠. 그죠? 예. 여기는 일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보통 이자율이라는 표현보다는 일드,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게 우리 투자 수익률하고는 약간 다른 거죠. 그죠? 예. 우리 만기 수익률이라는 걸 배웠는데 그걸 보고 보통 일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채권의 가치를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구하냐 하면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죠. 각 시점에 캐시플로우가 있으면 그 캐시플로우를 뭐예요?
이자율로 디스카운트 해줘가지고 그다음에 현재 가치를 구한다. 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는 지금 그 노테이션을 보니까 R1, R2, RN 이렇게 적혀 있죠.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거 뭐냐? 이게 전부 다 R로 똑같지 않았어. 근데 보다 일반적인 채권 가치 평가는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죠. 요 R1은 뭐냐면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이 되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 2년 정기예금 이자율. 요거는 N년 정기예금 이자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채권의 가치를 평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문제가 그 레딩 대학교 학생들한테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2년 채권인데 일드가 왜 이자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6.09%이고 쿠폰은 5%예요. 액면이 액면이 보통 그냥 100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100원에 5%니까 5원을 매 시점마다 주는데 2년짜리 채권이니까 두 번 주는 거죠. 두 번 주는 거고 이 채권의 가격은 얼마인가? 이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아, 우리 앞에서 했잖아. 화폐 현재 가치에서. 아, 화폐 시장 가치에서. 그지? 이거 구하면 되겠어요. 그죠? 요 공식 써가지고. 그지? 그죠? 예. 아, 이게 보니까 뭐예요? 지금 이자율에 대한 함수네. 채권의 가격이 이자율에 대한 함수이고요. 그죠?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예제 1-1에서 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네. 라는 거죠. 이자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Y가 분모에 있으니까 분모의 값이 커지면 클수록 전체 값은 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구체적으로 요거는 뭐 어떤 거예요? Y 이퀄 X분의 1 같은 형태니까 우리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쌍곡선 영어로 하이퍼볼라 그러니까 하이퍼볼라 쉐입인 거죠. 1 플러스 Y니까 Y에 대해서 마이너스 1만큼 시프트한 거잖아. 그러니까 Y 이퀄 X분의 1이면 요 그 축이 뭐예요? 요게 되죠. 그죠? X축과 Y축이 되는데 이거는 Y 그 X에 대해서 1만큼 왼쪽으로 시프트 했으니까 축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축이고 마이너스 X 이퀄 마이너스 1이 축이고 그 축에 대해서 쌍곡선 형태를 그릴 거라는 거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R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없으니까 Y에서 접하는 게 있고 우아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자, 이건 무슨 이야기지? 어, 지로 쿠폰 본드라는 게 있네. 그러니까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장기이면 뭐예요? 중간에 이자 같은 거 안 주면 사람들이 너무 심심하니까 이표라는 걸 준다 그랬잖아. 근데 이표채로부터 가격으로부터 뭔가 무이표채의 가격도 구할 수 있고 무이표채의 만기 수익률도 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무이표채 하는 건 뭐냐면 그냥 할인채죠, 할인채. 그러니까 보통 1년 이내는 할인채 형태로 보통 발행되고 뭐 예외적으로 2년, 3년짜리 할인채도 있긴 있는데 그 정도고 만기가 10년, 만기가 20년, 30년이면 보통 2표채잖아요. 근데 그 2표채로부터 할인채의 일드 같은 걸 계산해낼 수 있거든. 그리고 그 계산해낸 일드를 보고 일드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걸 보고 제로 커브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무이표 수익률 곡선 이렇게 제로 커브 가는 게 제로 쿠폰 일드 커브. 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그 구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냥 그런 개념만 있다. 할인채의 수익률 가지고 만기 수익률 가지고 그림을 쫙 그릴 수 있잖아요. X축에다 뭘 할인채의 만기 1개월채, 2개월채, 3개월채, 6개월채, 1년채, 2년채, 3년채, 뭐 10년채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그 할인채의 일드를 점을 찍어 가지고 점을 쫙 연결하면 그게 일드 커브 수익률 곡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예. 보통 일반적인 수익률 곡선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지금 21년 12월 1일처럼. 왜 장기채일수록 일드가 이자율이 높을까요? 왜 10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보다 높을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두 개가 이렇게 플랫 할 수도 있잖아. 전부 다 1%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돈을 오래 질문. 묶어두면 어? 네, 돈을 오래 묶어두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런 거 오케이. 아니에요? 예, 박지수가 지금 정답 맞춘 거지. 그러니까 싫어하는 정도를 보상하기 위해서 조금 더 높아야 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일반적이에요. 장기채로 가면 갈수록 수익률 곡선이 좀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2022년 지금 4월 1일에 일드 커브를 그려놨는데 일드 커브가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우상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3년이 가장 높고 3년보다 10년이 더 낮아. 그죠? 예. 이 3년하고 3년이 더 많이 주고 그다음에 10년이 덜 줘. 어째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거지.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굉장히 이상하게 벌어진 그 보통 이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인버티드 일드 커브라 그러는데 인버티드 거꾸로 뒤집어진 일드 커브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인버티드 일드 커브예요. 예. 장기채의 일드가 단기채의 일드보다 더 낮은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고요. 그게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이 금융시장에서는 이 인버티드 일드 커브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한다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겠지. 장기채가 더 낮은 일들을 그 방금 아까 박지수 얘기할 때는 뭐냐면 장기는 사람들이 더 싫어하니까 좀 더 많은 뭔가 좀 그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 그랬는데 그걸 뭐텀 프리미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기 프리미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기 프리미엄 더 줘야 되는데 오히려 만기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야. 놀라운 거 아니냐 이거지 이제 뭔가 징조가 있다 이거지. 예. 요거는 그 저 미국 연방 준비은행 중에 센트 루이스의 이 경제연구소 그 경제연구소 이름이 뭐냐면 프레드예요 프레드. 프레드인데 프레드에서 나온 지금 그래프야. 그래프인데 지금 뭐예요? 지금 10년 빼기 뭐예요? 2년.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뭐가 어떻게 된다고? 일반적으로는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된다고. 거의 대부분 기간에 지금 이게 언제부터야? 1980년이네. 1980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다 플러스인데, 예? 예. 그런데 이런 기간도 있네. 마이너스인 기간도 있네. 10년이 오히려 2년보다 더 낮은 기간도 있네. 지금이 그렇네. 그죠? 예. 그다음 여기 보면 이렇게 그 회색으로 쉐이드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 회색으로 쉐이드한 게 뭐냐면 미국 그, 그 전미경제연구소에서 지금은 경기 침체였다고 생각하는 걸 판정해가지고 판정한 기간이 이렇게 쉐이드 돼 있어요. 근데 보니까 요게 마이너스일 때 그 뒤에 지금 쉐이드가 있어요. 여기도 그렇네. 여기 마이너스니까 쉐이드가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니까 쉐이드가 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쉐이드가 있고요. 요거는 마이너스는 아닌데 그 0이 되니까 쉐이드가 있고요. 요게 코로나 위기는 2020년이니까. 그죠? 지금 꽤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마이너스야. 그러니 그 다음번에 이제까지 있었던 것들을 본다면 이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국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일드 커브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는. 그죠? 예, 뭐 그런 이야기가 되죠. 큰일 났네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경기 침체의 늪 근처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 경제도 별로 안 좋은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경기가 좋은 데가 어디냐면 미국인데. 그지? 근데 적어도 일드 커브로 만약 본다면 미국이 곧 경기 침체에 돌입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안 좋았는데 한국 경제가. 그죠? 예. 미국의 경기 침체까지 오면 조졌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뭐 지금 21분인데 오늘 이까지 아니다. 또 아직 안 끝났구나. 미안합니다. 예, 예. 어, 매크리 듀레이션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